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0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109회를 맞이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또 각자의 에피소드를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또 이 알찬 방송을 꾸며주실 우리 세 분의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새날에서 요정을 맡고 있는 야수입니다. 아, 합의가 된 거예요? 요정을 맡고 있는 게 일방적으로 아니면- 지목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도메인 선점하듯이 그냥 선점하신 거예요? 남이 못 쓰게 하려고. 너 오늘부터 요정 이렇게 찍혀가지고. 아, 그래요? 찍혔네. 요정도 많이 있으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요정들도 뭐 비만 요정도 있고. 그쵸. 요정을 맡고 있는 우리 야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뭐 한 주 동안 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네. 뭐 집회 갔다 오셨나요? 네, 집회 얘기를 오늘 에피소드에서 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 집회를 거의 뭐 365일 거의 다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주말마다 보면은 항상 우리 요즘에 사실 가을 날씨라서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늘 집회 현장에 이렇게 또 많이 그러니까 가시는 놀러 가기 좋은 날씨는 집회하기도 좋아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마차님은 또 좀 이따 잠시 뒤 에피소드에서 또 집회 갔었던 또 에피소드를 따로 얘기해 준다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패널 분입니다. 아, 엄청난 경쟁률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문상혁 기자를 제치고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해 주신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오사춘기입니다. 네. 나이트 포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 안 해주시고 잘못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네. 나이트 포그. 예. 보니까 이제 그 첫 번째 녹음한 날은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알아두었습니다. 온몸이 쑤셔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녹음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 다음 날도 알아두었습니다. 또 알아두었어요? 그래요? 우리 저기 김일희 씨하고 새벽 3시까지 맥주를 한잔 하느라고 그러셨구나. 저는 그날 알아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있잖아요. 시험이 있었어요. 어. 보험 시험이 있었어요. 아침 진짜 부지런하다. 아침 10시까지 가서 그 말씀하셨죠. 네.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고득점으로 합격했어요. 고득점으로. 이야. 예. 능력자. 88점. 예. 고득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오버스펙이네. 60점 넘으면 되는데 그렇죠. 거의 그 조국 장관님 따님처럼 오버스펙으로 제가 굳이 축하드립니다. 그렇게까지 점수 안 나와도 되는데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굳이 그냥 또 기양하는 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좀 많이 점수가 나왔는데 그때 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오셔서 또 축하드리고 자, 오늘 주제 이번 거는 야수님께서 정해주셨잖아요. 예, 제가 주제가 사진 한 장입니다. 이 사진 한 장 어떤 얘기나 참 궁금한데 일단은 그 예전에는 사실 그 야한 영상 같은 걸 구하기 힘들 때는 이 중학교 때 사진 한 장이 돌아다녀요. 그렇죠. 그 어떤 여배우 사진이 사진 돌아다녀요. 한 장을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막 그랬죠. 뭐 그랬던 시기도 있고 또 찢어보고. 예. 부위별로 예. 나눠. 그리고 어떤 애가 갖고 가면 훼손이 많이 돼. 유독 그 친구한테만 가면 걔는 마지막 번호로 넘깁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이제 또 그 어떤 뭐 전쟁에 그 참상을 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진 한 장이잖아요. 기자가 찍었던 사진 한 장. 그다음에 저희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진들이 외국 기자분들이 찍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큰 뉴스부터 작은 뉴스까지 아마 다양한 주제가 나올 것 같은 사진 한 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순서로 정해볼까요? 언제나처럼 네. 네. 가장 공평한. 가장 공평합니다 이게 제일. 네. 아니 나는 이렇게 검사분들도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비 뽑기로 3번입니다 저는. 나 1번 하고. 네. 2번. 2번, 이번에도 4번입니다. 4번이시고요. 희한하게 제가 항상 1번을 하고 있네요. 오늘도 뭐 마차님께서 야수님. 1번을 원하시는데 혹시 또 바꾸실 혹시- 건가요? 네. 두 분 네, 거서? 보자. 두 분. 네. 요렇게 자꾸 변화를 주다 보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우리 뭐? 조국 장관님처럼 자꾸 뭐가 오고 가고 뭐 돈을 빌려줬다 갚고 막 하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정신이 네, 요런 자, 오해를 내일까지 받는다고요. 200만 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걸 일단 압수수색에? 저한테 주시고 제가 이렇게 주셔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몇 바퀴만 돌리면 복잡해요. 그러네. 어느 군데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달라지더라고.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사진 한 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진 한 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게 되는 마차입니다. 제가 왜 1번을 하고 싶었냐면 이게 가장 먼저 나갈 거니까 네. 팟캐스트로는. 그런데 주말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구나. 음. 200만 원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어. 이게 갑자기 조국 장관님 네. 압수수색이 터지면서 집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분노해가지고 네네. 집회를 까먹고 빨리 다음 토요일에 와서 내 집회를 나가고 싶다. 지금 여기에 막 팽배돼 있어가지고. 또 막 가고 싶어요 지금 이제 빨리 하고 싶어요 가서 집회 왜냐면 하고 싶어요. 오늘 지금 또 엄청나게 공격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야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촛불밖에 없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보였던데 어떻게 방송한 줄 안 나와요? 그 푸나님이 말씀해 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차지했던 노선 그 정도면은 사실 광화문에서 앉아서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청 몇만 명 모였겠네요. 네, 한 그렇게 4만, 보이고요. 예. 4, 5만 정도 됐었어요. 어.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진 한 장 이야기가 나와서 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거랑 사진 한 장과. 또 껴 맞췄죠. 네. 어떻게 껴맞췄습니까? 아우 정직하게. 약간 이게 좀 검찰이 그 수사하듯이 껴맞추기식 수사랑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그날 이제 그 가족을 동반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하고 집회를 보여주러 나왔는데 거기서 오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약간 나는 오사춘기님이 좀 생각나서 좀 비슷한 비주얼이었어요. 아버지가 딸은 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텐데 외계인 가면을 쓰고 표창장을 2개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정경심 교수 그 원래 표창장, 네. 그리고 하나는 표창장 위조해드립니다. 성명 불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딱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오해를 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너 이 자식 일배구만 하고 그 위조에 대해서 조롱하러 나온 거로 갑자기 오해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것만 보면은 오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걸 약간- 봐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기는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야, 이 표창장이 뭐라고 위조,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 성명 불상자와 위조를 뭐 공모해서 막 이렇게 서를 썼기 기소했던 때문에 거. 예.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조롱하는 거였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이제 저놈 잡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게 그렇죠. 아이도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예. 이 사람이 가면을 벗고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 통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약간 쫓겨나다시피 막 몰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할머니,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긋한 여성분이었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막 몰아세웠어요. 예.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날 새날 깃발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들고 나간 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 하니까 어떻게 이걸 거는 걸 막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옆에 계셨어요. 내 바로 옆에. 딸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새날 깃발 밑에서. 새날 깃발 옆에 우리랑 네. 같이 서 있어서 그래서 이분 여기 서 있어도 괜찮나? 난 속으로 이제 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 아빠가 딸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 옆에서 울 뻔했어. 진짜. 왜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안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또 그거를 들고 서 있으니까 앞쪽에 그러니까 집회에 오셔서 쫙 앉아 있는 분들이 너 그거 내려 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오해하신 거라고 우리 같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놀랬잖아요. 옆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면 네. 놀래죠. 너무 놀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하지 말라고 집에 가자고 하는데 애는 완전히 지금 너무 긴장된 상태인 거예요. 아빠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 괜찮아. 지금 사람들이 오해해서 한 건데 아빠가 나가서 이야기하고 오해를 풀면 저 사람들도 다 우리 편이야. 집회에 나와서는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지만 이걸 풀면은 다 우리 편이야라고 도닥거리는데 나 옆에서 너무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제대로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 예. 그래서 아빠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 본인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를 겪어버렸고 보니까 그 작은 현수막 같이 해서 조국 장관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미 사실 이 외계인 가면 같은 것이 조롱의 목적이었지만 사람들한테 약간 그러니까 오해받기 쉬운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외계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약간 좀 그렇게 오해받게끔 좀 했었어요. 그동안. 왜냐면 얼굴이 가렸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사람들이 일단은 조금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성명 불상자라는 것을 이렇게 검찰을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공격받는 걸 보면서 좀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이래서 MC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퍼포먼스 하기 전에 그래서 푸나님이 사연을 보셨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의미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나왔으면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부연 설명이 없이 그러니까 개그로 치면은 앞에 그 깔아주는 부분이 없이 갑자기 웃긴 것만 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게 웃긴지 안 웃긴지 뭔지를 몰라요. 앞에 깔아주는 부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네. 집회에 오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쏟아낼 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라고 이제 명칭이 되는 자기 또래 사람들을 보면서 그동안 느꼈던 부끄러움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지금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합리적으로 저거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젊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냥 살아온 삶에 비추어 봐도 저건 너무 심한 거고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잘못됐다는 거를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바늘구멍 하나라도 딱 터지면 이제 맞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보이니까 공격을 그래서 했겠죠. 이분이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짐 싸서 가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폭행이 있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뭐 거의 피지컬 폭행 직전까지 뭐 갔죠. 바이올런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걱정했어요. 아이 때문에. 네. 근데 아이한테는 이렇게 되면 아이는 다음부터 집회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죠. 네.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안타까웠는데 이분 사진이 뉴스프리존이라는 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집회 한 장면 해가지고. 근데 이분 사진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좀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푸나님이 토크쇼 그러니까 집회 안에 토크쇼를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집회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시민들 발언도 하고 해서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모인 이유는 검찰이 지금 개혁을 해야 되고 검찰이 이거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푸나님이 자 지금 새날 푸나님 모십니다 딱 하니까 이 집회 중간에 군중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 딱 일어나서 새날이 여기가 어디라고나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새날에서는 진짜로요?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실드 치는 방송에서 사회를 보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혼자 딱 그러니까 주위에서 조용히 하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도로에서 사람들이 쫙 앉아 있었고 집회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저희는 깃발들은 보통 다 인도에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딱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항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라 이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푸나님이 무대로 딱 올라오니까 나가라가 된 것처럼 약간 연출이 또 그렇게 이렇게. 될까봐 내가 바로 앞에 달려나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상황을 보는데 그분이 이제 뭐 남자분하고 일행이었는데 나와서도 계속 막 이재명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 정말 그게 되게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 보고 나가라 여기 이런 데 아니야 너 조용히 하라고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거기에는
이재명도 다 우리 쪽 사람이다라고 해서 대부분이 나오신 거잖아요. 다 같이 예, 지켜야 예, 된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는 또 이재명 지지자를 이재명 지사를 또 유독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고 더 예.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막 거의 폭력 사태로 번질 뻔했었어요. 근데 경찰은 막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집회에 이 조끼 입고 하는 도우미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좀 그 뭐 분쟁 같은 게 있으면은 좀 네. 말리기도 하고 상황 설명도 좀 해드릴 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그런데 집회에 그날 손혜원 의원도 나오고 예. 우리 김민석 원장님도 나오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올라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올라올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거를 막 손혜원 내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딱 올라왔는데 우리 손혜원 의원 어디 가시던 구석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려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회고 예. 그러니까 우리 진영 집회고 태극기 집회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건 이거는 선별적인 팩트 체크로 인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대한 것만 듣고 싶고 그래서 조국은 깨끗한데 손혜원은 아니고 이재명은 아니고 이게 선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맞부딪혀서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그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까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선을 정했잖아요. 정했어. 뭐 진보든 보수든 뭘 정했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사건 사고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반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반 학생 중에서도 나랑은 좋아. 근데 쟤는 또 딴 쪽에서는 별로야. 이게 있긴 있어요. 없지는 않는데 그 큰 그림상으로는 사실은 그 뭐 손혜원 씨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런 어차피 그분들이 그 목소리 내려고 원하는 얘기 해주러 온 거잖아요. 근데도 자기 개인적인 나는 이 사람 이런 부분에서 싫어. 저 사람 이래서 좋아. 싫어가지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큰 그림 검찰 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엔 진보끼리 모아서 맨날 싸움만 나네 밖에 맞아요. 안 돼. 그 집회가 자체가 앞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의 목적을 끝내고 나서 나머지 갖고 얘기를 할 때 또 토론해서 누가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좀 위험한 징조긴 하네요. 집회 되게 자체가. 웃기는 게 지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억울한 언론에 당하기도 했고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목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 가장 먼저 그게 터졌을 때 푸나님이 바로 올려줬다고. 왜냐하면 그 한 달 반 정도 전에 우리 방송 공개 방송에 나와가지고 손혜원이 목포 다 같이 내려가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누가 땅 투기를 하는데 방송 나가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떠벌리고 합니까? 그런 저런 이런 팩트 체크를 우리 방송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그걸 아는데 손혜원 때문에 민주당 뭐 이미지 나빠졌어. 손혜원 아웃. 그리고 안 들어. 그러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그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곤충류의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민주진영 시민이니까 다 같이 오시는 건 좋아요. 다 웰컴. 정말 다 웰컴인데 와서 이 집회 자체가 개국본이라고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에서 만들었고 그 본부는 시사타파 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사타파 님이 집회를 처음에 자비로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 겨울에. 그때 우리가 광화문에 집회 신고를 못 해가지고 그 소라광장 있잖아요. 그 옆에 동아일보 앞에 거기서 집회를 몇 번 했었거든요. 당시에 집회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아마 비슷하게 자유한국당 해체랑 기타 등등 또 그때도 열받는 그런 김경수 지사 등등 해서 열받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이슈 파이팅을 할 때였는데 우리가 집회를 거기서 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광화문 광장 언저리에서 김경수 구하자는 집회를 따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서 아니 왜 다 같이 한 번에 모였으면 사람이 더 많았을 텐데 여기는 온전히 김경수만 구한다는 집회를 따로 하고 있었던 거지. 다른 사람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리 경수직만. 근데 그 이제 주체는 독특한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쪽 부류의 분들이 나와서 이제 집회 뭐 레슬링 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집회를 할 때 항상 돈이 모자라고 항상 십시일반씩 모아서 하고 했었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럭셔리하게 플라스틱 의자 놔두고 집회에 앉아서 했던 적이 있었나?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 집회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 말은 뭐냐? 사람이 많이 안 왔다는 이야기거든. 사람이 많으면 플라스틱 의자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못 앉죠. 못 앉죠.
내가 그걸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 똑같이 모여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재명 제명 집회를 민주당 앞에서 하고 그들이 막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회 이재명을 제명하자는 집회 자체가 자연적으로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리고 그들의 스피커도 지금 완전히 없어졌죠. 없어지다시피 작아졌어요. 그 말은 패잔병이란 이야기야. 전쟁에서 싸워서 졌잖아요. 져서 이쪽에서 집회에 그래도 같이 오면 우리가 도닥도닥하고 그쪽에서 나름 스피커인 사람을 무대에 세우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했으면 저는 괜찮게 화합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일어나서 왜 분탕을 치냐는 말이지.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는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데 저들이 같이 올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그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해.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재명이 여기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한 동안에 아무도 그들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트위터에서는 새날 푸나가 사회를 봤네 어쩌네 자기들끼리 욕을 엄청 하고 자기들끼리 까는 말로 자양일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집회를 나가서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좋다. 많이 나오면 좋은 거지. 그런데 분탕치러 나오는 건 뭐다? 자유한국당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남경필 찍자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왜 민주진영 집회하는 데 나와서 보세요. 핑클 팬클럽 있다고 쳐. 핑클 팬클럽에서 나는 이진 싫고 누구는 옥주현 싫고 누구는 이효리 싫어. 근데 핑클을 한꺼번에 사야 돼. 근데 그 무대 앞에서 안 돼. 이진은 안 돼. 옥주현은 안 돼. 효리는 안 돼. 막 이러고 있다고 쳐봐요. 누가 핑클을 무대에 올려주려고 하겠냐고. 누가 핑클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진짜 막 문재인 대통령만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리스트가 있어요. 누군 안 돼 누군 안 돼. 네. 그래서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만 지지를 할 것 같으면 그 세 확장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죠. 그리고 방금 마차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전체적인 맥락들 있죠. 그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계에서는 그 진짜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이 한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매해진다는 중우정치할 때 그런 우매해진다는 그 현상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반향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있죠. 우리가 SNS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니까 나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1000만 명이 화면이 다 다른 걸 보고 있는데 그 개인이 좋아하는 선호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맞춤 정보만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은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모든 정보들이 스마트폰이나 PC 화면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나는 항상 절대적으로 옳은 무결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지금 가장 심한 게 트위터거든요. 네. 트위터도 솔직히 팔로우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으니까 그 세상에서는 다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트위터만 그래요. 다른 커뮤니티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리앙 뭐 딴지 뭐 다 있잖아요. 거기 다 돌면 트위터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내일부터 트위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다 보면은 트위터는 너무 흑화돼 있어 지금. 뭐 완전히 이분화돼 있는데 네. 극 이재명과 극 문재인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지폐를 까는 거예요. 그런데 극렬히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하건 안 하건 팩트에 있어서 이 사람이 궁지에 몰려 있고 가짜 뉴스로 매를 맞고 있으면 사실 도와주는 게 민주진영에서 같이 어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도리죠, 그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쪽에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열받는 거예요. 낙지, 점, 찢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풀린 거예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여배우 뭐 딸 문제, 아들 문제, 표창장 다 지금 펀드.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는 자유한국당하고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새날에서 김부선 건 딱 터졌을 때 우리는
제가 그 난방비 뽑아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재명이 드나들었다는 그 겨울에 김부선 집의 난방비는 3만 얼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일 적게 나왔던 달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달에 이재명이 왔다 갔다 했대. 그러면서 그 달에 본인은 가장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네, 돈이 했었잖아요. 없어가지고 네. 뭐 빚을 졌다. 그런 식으로 팩트 체크를 해줬으면 어느 정도 매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까. 근데 그 까는 게 트위터에서만 하고 있다고. 다른 데 가서 그런 말 하면 진짜 욕먹고 다구리 당해요. 커뮤니티에서. 다구리. 예전에 아날로그 때도 비슷하지 않았나? 하도 데모를 하니까 데모하지 말라고 데모를 했었고 예전에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이정재가 피식 웃으면서 조소를 보내요. 원래는 이정재가 그 애국단 소속의 그 네. 뭐라고나 할까 그런 독립운동가 할 때. 레지스탕스였거든요. 네. 근데 걔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야 뭐 독립군, 조선의열단, 대한청년단 뭐 다 잘랐대. 우리나라는 절대 해방이 안 된다. 나는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절이나 지금 이렇게 디지털 시절이나 좀 비슷하지 않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포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 목소리로. 그래서 저는 새날이나 시사타파나 뉴스공장이나 딴지나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진짜 문제가 생겨서 그 충남지사처럼 아웃돼 버린 거 말고는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는 게 맞는데 자기들 스스로 선별적인 팩트체크로 인해서 가짜뉴스에 속고 있으면서 누구는 내가 좋아하니까 되고 누구는 안 돼, 싫어하니까 안 되고 그것도 다 가짜뉴스에 막혀가지고 도대체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는 좀 예전에 좋아했다가 조금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있었어요. 대선 때 너무 공격을 하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그때가 문제였죠.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심했다. 어차피 이번에는 어쨌든 뭐 하고 뭐 다음 기회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같은 편까지 이렇게 뭐 상처를 많이 내고 나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사실 좀 크게 안 봤어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되게 잘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능력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그런 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보 쪽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약간의 흠이 생겨버리면 나쁜 놈으로 그냥 끝내요. 뭐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나 했어.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사람이야. 싫어. 생각을 안 바꾸는데 실수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사과도 했고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됐잖아요. 국민이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광역도지사인데 이 사람 날리면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까는 게 순수하게 보이냐? 밖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꾸 그 외부에 강력한 적이 있을 때는 사실 뭉치거든요. 뭉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임진왜란 때랑 똑같아요. 일본 애들한테 무너진 게 아니라 거기서 내부 분탕질 해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영웅이 있어서 그나마 버틴 거지. 사실은 다 우리 일본말 쓰고 지금 벌써 이미 맞아.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럼 마차님이 이야기하는 사진 한 장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네요. 아니 아까 그 아저씨 외계인 아저씨. 외계인 아저씨. 그 되게 사진. 마음 아팠어요. 네, 여러 가지를 또 내포했던 사진 이야기를 마차님 해주셨습니다. 뭐 저기 신상에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괜찮으셨어요? 네.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 마차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109회 두 번째 마차님하고 맞교환한 순서입니다. 야소 시간인데요. 사진 한 장이라는 주제를 왜 정하셨어요? 갑자기 던지게 된 게 그 무한도전 연출했던 김태호 PD 있잖아요. 네. 김태호 PD가 이제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잖아요. 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그게 저는 사실 무한도전의 광팬 중에 한 명이에요. 글자 그대로 한 에피소드도 빠지지 않고 다 봤거든요. 1편부터.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 예전에 1편부터 제목이 무모한 도전. 무모한 도전 그 1편부터 지하철하고 달리기 하는 맞아, 거부터 맞아. 다 봤네요. 그 진짜 최초는 소랑 줄다리기 하는 게 진짜 1편이에요. 그것부터 봤던 진짜 광팬 중에 한 명인데
무한도전을 오랫동안 보면서도 마음 한켠에 의심이 있었어요. 김태호 PD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무한도전이 잘 된 것일까? 안 그러면은 그 멤버를 운 좋게 만나가지고 그 시대상하고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냥 운빨로 그냥 이렇게 빵 터진 것일까? 라는 그런 마음 한켠에 의구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무한도전 에피소드마다 모든 에피소드가 다르잖아요. 근데 한 번씩 그 기획력이 정말 감탄할 때가 있기는 한데 무한도전만 한 7년 8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짬밥이면 저 정도는 해야지. 나는 이제 이런 뭐 합리화도 시키고 하면서 왠지 김태호는 능력보다는 운빨일 거야라는 운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무한도전이 이제 마지막 편 끝나고 나서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재방송이 안 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방송을 한번 이제 그냥 의리 삼아 재방송을 한번 보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여자친구 같은 거. 그 예전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게 막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막 지금 뭐 정영돈 씨도 유재석 씨도 각각 자기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서로 못 만나는 게 만나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이제 그 위치까지 가버리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이잖아요. 그래서 못 보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 놀면 뭐하니라고 파일럿으로 시작을 했는데 컨셉이 그러니까 카메라를 유재석 씨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한 대를 빈 카메라를. 그래서 이걸로 아무거나 찍어라. 그래서 메모리가 차면 생각나는 사람 아무나 줘라. 옛날에 예, 그 박상원의 그 셀프 카메라랑 똑같은. 예, 뭐 그런 예. 그런. 와 아름다운 진짜 얼굴. 이거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상하게 이제 바이럴이라는 개념하고 만나가지고 묘한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카메라를 한 번씩 만졌던 사람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게임, 이렇게 유재석 씨가 게임 진행 잘하잖아요. 그래서 동고동락 같은 예.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막 내기하는 게임도 하고 막 그런 에피소드가 은근히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항상 모든 에피소드 시작에 김태호 PD하고 유재석 씨가 이제 그 뭘 해야 될지 알려주는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도 아 김태호 진짜 아직 그 습성을 못 버렸구나. 막 이게 처음에 이제 컨셉 이상하게 잡아놓고 막 고생시키려고 막 애쓰는 못 버렸구나. 막 이런 안타까움이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 어떤 그 중간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사랑받았던 에피소드가 유플래시라고 유재석 씨가 이제 그냥 갑자기 호출을 받아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이제 드러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머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뚱땅뚱땅 쳐. 그래서 그 드럼 비트를 유희열 씨하고 이적 씨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음악을 만들어 달라. 나중에 유재석이 공연을 할 거다. 그 드럼 비트를 바탕으로. 그래서 그 드럼 비트를 가지고 이적 씨하고 유희열 씨가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피처링을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희열 씨는 피아노를 얹고 유희열 씨가 다른 다음 그 아티스트한테 넘기면은 그 사람은 뭐 베이스를 넣고 그 다음 사람은 뭐 기타를 넣고 그 다음은 가이드를 넣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음악이 정말 진짜 음악처럼 돼가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드럼 비트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게 생활인이 됐던 그 정말 거인 같은 아티스트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데뷔해가지고 유명해진 신인 아티스트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손길이 녹아가지고 이제 곡 한 곡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유플래시라는 프로젝트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김태호 PD는 실력이구나.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들이 각 분야에 있는 예술가들이 자기 재능을 쏟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근데 그게 동시에 만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몫을 끝내고 나면 그 결과물을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만들면 안 돼.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그 작업해서 넘겨주는 모든 사람들은 그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밑그림을 다 같이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그림이 뭔지는 모르지.
근데 그 완성된 그림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온전히 다 쏟아붓되 2%씩 빼는 거죠. 다음 사람이 작업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감수성도 대단하지만 그런 드럼비트 하나 가지고 그런 기획을 해냈다는 예. 그 자체가 야 김태호가 그냥 허명이 아니구나. 어셈블리네요. 예. 어셈블리. 예. 그래서 원래 그 김태호 PD 분도 그 다른 방송국에서 딜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안 갔죠. 그러니까 이제 PD 분들, 스타 PD 분들이 뭐 JTBC라던가 TVN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다 뭐 몇십억대 그 계약금을 받고 다 넘어갔는데 김태호 PD 분도 무한도전 끝나고 딱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딜도 들어왔고. 근데 안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장의 그런 돈보다는 MBC에서 그냥 명예롭게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너무 썰이 길어졌는데 그 사진 한 장이 어떻게 이제 제가 하게 됐냐면 지난주에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못 봤는데 지난주에 대한민국 라이브라는 제목으로 그 카메라 이제 이렇게 릴레이로 돌리던 그 멤버들 있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호 PD가 그 사람들을 일종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그 현장에서 도는 그 DJ를 뭐라고 하죠? 리포터? 리포터 뭐 있잖아요. 무슨 제의 하는 거 있잖아요. 아, BJ. BJ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도 있고 연기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예능에 좀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유재석을 중심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생겨가지고 각자 이제 임무를 맡고 공통의 임무를 맡고 이제 전국으로 흩어지는데 그때 첫 번째 미션이 그거였어요. 특색 있는 사진관을 방문해보는.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일종의 리포터처럼 이렇게 인터뷰어처럼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 사진관을 방문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정말 인상에 깊었던 게 종로에 가면 흑백 전문 사진관이 있어요. 거기 아이유가 그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흑백 사진만 찍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찍어가지고 흑백으로 만드는 그게 아니라 그 음박 있잖아요. 진짜 올드 패션으로 그러니까, 옛날 카메라로? 사이즈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 사진에 딱 한 장만 나오는 그 진짜 은박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필름 벗기고 펑 터지면 이제 완전히 올드 패션으로 하는 그냥 뭐 거구나. 수정도 예. 없고 그냥 그 한 장이 오로지 그냥 남는. 요즘 그게 더 비쌀 것 같은데. 예,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사진관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굉장히 컨셉 자체가 지금 21세기에 모든 게 디지털화 되어가고 수정 가능하고 이제 재생 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로지 진짜 글자 그대로 한 장밖에 한 장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진 찍어도 네. 한 장도 안 찍고요. 누가 찍자 그러면 다다다다 이렇게 찍어요. 막 찍고서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익숙한데 네. 그거는 진짜 딱 네. 한 장에 네. 다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포토그래퍼가 이제 그동안 왔다 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사진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누르는 거 뭐라고 셔터? 누르면서 팍 터트리는 거요. 조명 터트리는 거. 셔터를 이제 그 고객한테 주고 나간대요. 그래서 당신이 준비가 되면은 준비된 그 순간에 당신이 알아서 눌러라. 그렇게 한대요. 근데 셀카네 완전히.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고 나면.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아니, 그게 무슨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가면서 그 가격을 알려주고 나간 거 아니에요? 한 장이 얼마라고? 눈 누가 눈물이 감으면서 나는 거 아니야? 야수님이 울었다고 하니까 비싸다고 그때부터 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네요. 그 우는 장면을 본 것도 아닌데 그 포토그래퍼가 고객이 울더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많아. 아 진짜로요? 그런가? 야수님 같은 남성을 네,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예. 우셨구나. 예,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 울었다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 젊으신 분들보다는
옛날 분들이 많이 울 것 같거든. 어른들이 지금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나는 거죠. 예전에 자기 뭐 학교 들어갈 때라던가 특별한 날에 찍었던 그 추억이랑 맞물려야 좀 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도 과연 그 감성이 있을까? 그때 이제 그 사진관에 찾아갔던 그 리포터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누군지는 양세형 씨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갔을 때 마침 왔던 그 사진 찍으러 왔던 고객 중에 한 명이 26살 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긴 금관악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관악기를 오보에 네네. 예, 오보에라는 그 금관악기를 들고 와서 그거랑 같이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왔는데 이제 사전에 예약이 돼 있는 건 그 혼자서 셀프로 찍는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옷을 예쁘게 단정하게 딱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오보에를 딱 듣고 이제 셔터를 딱 손에 쥐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양세형 씨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알고 왔냐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는 거의 한 10살 조금 넘었을 때부터 오보에를 만나가지고 이제 26살이 될 때까지 네. 한 10몇 년을 10년이 넘게 이제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오보에하고 같이 이제 같이 살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분은 뭐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보에와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보내주기로 했다. 네, 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음악과 다른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별식을 하러 이제 남기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마장님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예, 거기에 나오는 게 오보에 아니에요? 따라라라라라라. 그러니까 그런 그 양세형 씨도 아무리 이제 장난기가 많아도 거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막 말붙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뜨끔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사진 찍으세요 이제 카메라만 남겨두고 딱 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쁘게 다 단정을 하고도 차마 이걸 못 누르는 거예요. 셔터를. 왜냐면 셔터를 누르는 순간이 그러니까 나는 이 오보에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되잖아요. 라스트 미닛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눈물을 추스르다 보면 또 더 눈물이 나고 막 이런. 근데 이제 포토그래프는 밖에서 이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이 스스로 찍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 찍고 나서 핸드폰 셀카로 또 찍으면 되잖아. 근데 에헤이. 내가 봤을 때는 참. 그 산통을 다 깨놓고 내가 봤을 때는 밖에 그 주인도 같이 울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왜냐면 시간을 너무 끄니까 다음 손님 또 받아야 에이. 되는데 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걸리는 거야 하면서 눈물을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산통을 자꾸 깨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흑백 사진관에서 들었던 좀 임팩트 있는 게,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니까는 그 30대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올 거라고. 언니가 올 거라고 이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 그 온 사람이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슴이 있는 마지막 순간인 거지. 그래서 그 모습을 찍으러 왔었는데 그 자기가 이제 가장 최근에 찍었던 잊지 못할 고객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젊고 뭐 풍만하고 뭐 볼륨감 있고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자각의 순간에 이제 아름다움이 새롭게 탄생하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또 많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깨닫기는 쉬운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재밌다. 사실 이런 거는 오래 또 안 가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그 프로가 생명력이 짧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때 재밌다 하고 끝이야. 감동이나 이런 거까지는 없는데 영화들은 보면은 감동이 남는 영화들 있잖아요. 또 봐도 남는 거. 그 재밌는 것들도 있죠. 당연히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그 저는 부산에도 유명한 사진관을 아는데 서울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잘해주는. 필요하지. 예, 거기는 완전 공장이더라고. 굉장히 스튜디오가 큰데,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가 각 구석마다 이렇게 코너마다 있고 한 가운데에 그 포토샵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 4명이 사방으로 앉아가지고 야 그 코너에서 이때 찍으면 바로 전송돼서 날라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데 진짜 웃긴 게 남자들이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가서 찍는 거예요. 그냥 티셔츠 입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을 때 이게 고무줄로 머리를 이렇게 묶어요. 이마를 다 까게. 그래가지고 얼굴만 제대로 나오게 얼굴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머리부터? 나머지는 다 합성해줘. 양복도 입혀? 양복 입혀주고 머리 모양 잡아주고 그러니까 안경 씌워주고. 야, 야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 신기한데 아까 그 흑백 사진하고 요게 큰 차이점이 있어. 이거는 신기해, 대단하다. 와 이거라면 아까 그거는 진짜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느낌이 요즘 사회랑 옛날 사회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마음 먹어야 되죠. 예약해야 되죠. 떠나버려야 되죠. 이게 이제 진짜 그 감동을 많이 담겨져 있다. 옛날에는 사진 거의 다 그렇게 찍었잖아요. 막 그 24방밖에 안 들어있고 그런다 보니까 하나 장난으로 찍으면 막 화내고 잘 실수로 누가 누르면은 왜 그러냐고 막 때리고. 그리고 4일 걸리잖아. 4일 맡겨놓으면 네. 3일 있다 오세요. 그러면 첫날 맡긴 날까지 4일 걸리고 예전에 서울랜드 가서 돌고래 씨 보는데 돌고래 8방을 찍고 내가 이걸 왜 찍었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그파 필름 2,400원짜리 사갖고 아 정말 아 그때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즉석 카메라. 그 바로 현장 직접 네. 그것도 네.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 폴로로이드 예, 사진관. 그 인스타 네. 잖아요, 그게. 지금도 인기가 많대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즉석에서 그 딱 찍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도 많이. 그거 중독돼요. 네. 그 중독돼가지고 한번 찍기 시작하면 계속 찍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회사가 원래는 부도 처리 나가지고 없애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사람들이 그 유일하다는 그 감성 때문에.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또 하나 나왔던 사진관이 저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좀 많이 막 울컥울컥 했는데 가족 사진 전문이 있었어요. 그게 희한하게 포토그래퍼가 그러니까 나는 가족 사진을 전문으로 찍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들 중에 가족끼리 계속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저도 이제 부모님들 계실 때 그런 상상만 했었는데 매년 찍고 싶다. 매년 딱 이렇게 사진관을 정해놓고 날 정해서 네, 매년 매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 근데 괜찮겠네. 그걸 지키고 있는 그 커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와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싶었던 게 매년 찍는데 매년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두 커플이. 그리고 거기에는 애기도 안 끼워줘. 딱 자기. 오로지 자기 둘만. 그거 나중에 파노라마 뭐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걸로 보면은 참 이렇게 영화처럼 이어지는. 내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둘 다 앞으로 절대 살찌지 말아라. 그 경고성으로 몸매 관리하자라는 걸로 그러니까 1년마다 체크하려고 찍으신 거 거기 아니에요? 사진 찍으러 왔을 때는 애기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 부부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아기가 없는 두 사람만의 사진을 찍고 예, 당연히 아기를 안고 찍는데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온다는 그 컨셉 자체가 너무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것도 좋은데 제가 끝나기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누구한테 그냥 사진관에서 찍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TV만 보는 모습 뭐 이런 거를 사진 말고 비디오로 찍어놓으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비디오를 찍었는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아버지랑 뭐 V하고 뭐 이런 걸 찍어 뭐 이렇게 막 되게 수줍어하고 이런 걸 다 찍어놨는데 1년 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쓴 걸 봤는데 그때 그 글을 보고 이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자기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거 보고 많이 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걸 보고 나서 그냥 정말 보고 싶을 때가 평상시에 그런 모습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 그냥 갑자기 딱 돌아봤을 때 있었던 그 모습이 제일 보고 싶죠. 그럼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하시기를.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정해서 네.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찍고 밥 먹고 그 기념일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뭐 예. 결혼 기념일날 계속 찍어도 되고 뭐 하나 약속이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서로 간의 모습도 조금씩 영상으로 좀 많이 남겨두면 좋을 것 같네요. 감동을 주시네 오늘 야수님이. 그러게. 이름하고 아까- 안 어울리게. 아까 눈시울이 빨개지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요정 야수였습니다. 아 한번 알아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개그맨 김미리의 사진 한 장 얘기인데 저는 실제로 사진 한 장을 가져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이거 방송으로 나가니까 잘 못 보겠구나. 이거 나중에 한번 여기 화면에 여기에 딱 붙여. 죽을 뻔했습니다. 한번 내가 뭐 올려드리든가 나중에 한번 아니면 가까이 한번 해야 제가 될것 같은데. 저기 파일로 한번 보내드리든가 할 테니까 한번 음. 뭐 올려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보시면 힐링이 될 거예요. 자신감. 응.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거가 제가 어렸을 때 이게 한 5살 6살 때 사진인데 아까 전편에 얘기하셨던 우리 야수님 얘기처럼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이 그래도 저한테 이게 남아 있는 거죠. 예전에 찍어 주셨으니까 부모님이 그때는 한 방 한 방 소중하게 생각하고 찍을 때 카메라 귀하고 그다음에 또 현상할 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찍은 거긴데 지금도 제가 이제 갖고 있으니까 화질은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을 타고 있고 그 공덕동 못 살 때 못 사는 동네 옛날이죠. 지금부터 한 40년 35년 전 어디예요? 공덕동이 마포. 마포 쪽. 마포. 마포 아현동이 예전에 진짜 못 사는 동네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달라요. 지금은 얘기하면 좋은 데 사네 이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가 고갯길이어가지고 네. 하여튼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네. 이렇게 주막이나 이제 못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거기서 뭐 판잣교회들도 많았고 왜냐면 워낙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원래 서대문 그쪽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 사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많았던 동네고 이 사진을 보면 못 사는 동네 맞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말을 타고 있고 또 이마를 까고 있고 그다음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형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아. 알고 계세요? 사진 안 봐도 알고 계세요? 증거 자료 갖고 있는 거. 왜냐면 그래서 이 사진에서 내가 이제 일단 느낄 수 있는 점이 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뭐가 보이세요? 딱 보면 마차님 이 사진을 보면 뭐가 보여요? 그 말 장난감이요. 말 장난감 보이시고 오사충기님은 나시. 나시. 남자 나시가 있고 민소매. 민소매 티 또 이마. 참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요걸 딱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살았었던 동네 느낌이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난한 동네예요. 기억이 나세요? 4살 알죠? 때. 왜냐면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서서 생활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이제 예, 소박이로 예, 살았구나. 그러니까 동네 이제 골목이 기억이 나죠. 거기가 그 골목이다 보니까 지금도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구멍가게 말 그대로 구멍가게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차가 못 들어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리어커로 이제 갖고 와 오토바이나 그 당시에도 이제 가게 물건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어커나 오토바이로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때 기억나는 그 가게 조그만 가게인데 가게 할아버지가 그때 풍에 걸리셨거든요. 풍에 걸려서 근데도 이제 바쁘니까 이제 그 가게 아주머니가 어디 볼일 보면은 이제 풍이 있으신 이제 아저씨가 이제 돈 계산을 이렇게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힘들지만 힘들는데 해요. 근데 말도 조금 어눌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니까는요 여기 500원짜리니까 500원 가져갈게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 맞잖아요. 이거 500원인데 그게 아니다. 맞아요 하고 놔두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그 당시에 500원 지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어려운 하여튼 좀 소통은 안 돼. 근데 결국 거기서 그 따님들 다 시집 보내고 다 하셨고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어떻게 잘 되셔서 나중에 이사 가셨고 그리고 그때 그 동네 지금도 기억나요. 이사를 누가 가잖아요. 그럼 리어커에다가 뭘 싣고 가던 기억이 나요. 저는 산동네에 대한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었고 그러니까 리어커가 맞아요, 차가 안 다니니까 리어커에다가 이삿짐을 날르고 그걸 밀면서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요즘에는 뭐 이사 갈 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삿짐 차도 다 안 타고 자기 차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짐 때문에 같이 이삿짐하고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리어커 때는 뒤에서 이제 떠나면서 미는 모습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항아리가 이렇게 많아요. 항아리 엄청 항아리 많아. 예전에 제가 이렇게
쓰레기 청소부 알바를 했었어요. 이제 차가 못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산동네에서 리어커로 전부 다 해서 쓰레기 집화장에다 그걸 갖다 넣어야 돼요. 옛날엔 김치찌개, 쓰레빠, 티셔츠 뭐 다 버렸어요 그냥. 그 집화장 안에 맞아, 들어와서 맞아. 그걸 문을 열고 그 차에다 이제 넣거든요. 어. 그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쥐가 아우, 제가 본 걸로만 2,000마리 살아요. 아우, 끼끼끼끼끼가 딱 열면 쥐가 아우.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테러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쥐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동네에. 아니 왜 이렇게 동물원이네. 다 버려요. 옛날에 진짜 쓰레기를 뭐 밥 먹겠다 김치찌개 쓰레빠 무슨 뭐 공책 다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버렸어. 맞아, 맞아요. 옛날에 이거 왜냐면 쓰레기 그 봉투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예. 분리수거도 안 예전에는 하고 하면. 예, 뭐 다 버렸었으니까. 연탄재까지 막. 예. 하고 이게 어려운 동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어렸을 때 막 놀잖아요. 이제 동토에서 놀아 애들끼리 놀다 보면은 이제 한 번씩 와 아빠들이 와요. 아빠들이 이제 술 취해서 와. 한 명씩 놀다 뭐 저녁 때까지 놀다 뭐 아빠가 누구네 아빠가 술 취해서 와. 또 걔가 데리고 아빠 집에 데리고 가고 또 누구 아빠가 와서 술 먹고 또 쓰러져 있어. 혼자 못 끌고 가. 그거는 또 엄마 부르러 가요. 엄마가 와가지고 또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환경적인 걸 저는 이제 사실 좀 많이 좀 보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도 아 그러네. 그래서 나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다른 동네들도 다 우리는 다 주변에 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뭐 TV 뭐 가끔씩 보고 TV 얘기하고 동네에서 놀고 이제 이게 다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좀 이 가난한 동네였지만은 좀 그런 것도 겨울에는 어땠어요? 아 겨울에는 이제 거기가 좋은 점은 그거예요. 거기가 이제 고지대다 보니까 이거 썰매를 탈 수가 있어요. 빙판 빙판이 생겨. 재밌었겠다. 어린 학생들한테는 환상이었겠네요. 썰매를 예. 탁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연탄을 또 많이 하잖아요. 연탄 뗄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시 내려갈 때는 좋은데 올라 다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연탄을 탁 깨가지고 사람 다니는 걸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타도 뭐라고 안 하거든 야, 어른들이. 그 차이가 있네. 저는 영도에서 네. 그 자라놓으니까 영도가 부산의 영도란 곳이 영도에서 있어요. 자라놓으니까 눈이 안 와. 아. 그러니까 산비탈인데 겨울이라고 그렇게 그게- 놀 수가 없구나. 예, 썰매 탈 일이 없는 거예요. 부산은 예전에 1cm인가 눈이 왔는데 장난 아니죠. 난리가 나버렸죠. 전쟁통이죠, 그러면. 난리가 나버려. 예. 뭐 사고 난다고 막 출근은 안 합니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은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눈이 진짜 미친 듯이 오거든요. 눈이 미친 듯이 오는 반면에 제설도 아침에 일어나면 쫙 이렇게 하는데 밑에 이제 조지아나 플로리다 바로 위에 뭐 이런 데서 이제 눈이 오면 3일 동안 학교 안 가는 거예요. 기상사태죠. 예, 그냥 셔버린 기상사태. 예. 뭐 이혼하고 가고 싶은데 법원 문 닫아버려. 오늘 막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도 못 하고 막. 자, 그래도 약간 가난한 동네라는 걸 좀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 그 하여튼 그런 어렸을 때 놀았던 추억은 그러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동네에는 그 공동 화장실 있었죠. 아 있었죠. 아 화장실 밖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마당이 있고 네.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 그러니까 다른 집이랑 같이 쓰는 같이 쓰죠. 블록마다 하나씩만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세 집에 하나 썼어요. 예. 아니, 세- 그러니까 우리 집에 네. 마당에 네. 수도가가 있고 네. 화장실이 있는 건데 그 화장실 남이 와서 쓴다고. 그러니까 아유,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남이 쓰는 게 아니라, 마을이 같이 쓰는 공동 화장실. 우리 집 화장실은 집에 화장실이 없고. 그러니까 집 자체도 이렇게 한 세 집들이 같이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집도 잘 사는 집이네. 아니, 잘 사는 집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그래도 내가 1인님보다는 내가 더 나이를 더 우리 집보다 낫죠. 우리 먹었는데. 집보다 낫죠. 근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아니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건 당연한데 네. 나이를 그래도 내가 더 먹고 그래도 예전에 그래도 올드 패션이잖아요. 네, 오리지널 강남입니다. 요강까지는 요강은 있었어. 써봤죠. 요강 그리고 써봤죠. 집에 이렇게 물 이런 거는 있었는데 네. 화장실 남의 집하고 같이 쓰진 않았죠. 우리 그 남의 집하고 한 세 집 정도가 같이 쓰는데, 그러니까 밤에 무서운 거야 화장실 가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실 간다면 애들이 안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화장실 간다 무서워했단 말이야. 무서웠어. 왜냐면 밤에 혼자 밖에 나가야 되고. 마찬가지 그거 아세요? 금수저인데. 그래. 푸세식 화장실에 가면 쥐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있어요, 이렇게 있어. 쥐가 있어요. 그 막 휴지도 버리고 뭐 자기의 그 여기까지 배설물도 합시다. 나오고. 네. 그것까지 나오면 또 구데기 올라오는 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해져. 빨간 난 다 휴지를 봤지. 줄까? 파란 휴지를 난 다 줄까? 봤어. 나는 솔직히 쥐를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귀신은 안 무서워. 근데 너무 지가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나는 화장실 밤에 가기 싫었어요. 정말로. 야, 하여튼 그 정도, 하여튼 그런 환경에서 잘 컸다라는 걸 일단 가난히 느껴졌고 이 사진에서. 근데 하나는 또 있어요. 보면은 되게 이때 어렸을 때인데도 되게 자신감이 있었네. 사진 당당하잖아요. 말 타고 있는데 이 내 말도 아니거든요. 내 말이 아니야. 그 딴 애가 있어요. 다른 사진에 애 주인이랑 같이 찍은 게 있어. 근데 내가 주인보다 내가 말을 더 많이 잡고 있더라고. 걔는 주인이 오히려 옆으로 피해 있고 내 것처럼 진짜 행동했던. 사진 찍는다고 독사진 찍는다고 그러죠. 요거 한번 양보해줬죠. 비켜봐. 어, 날 좀 잠깐 줘봐. 거의 내 거였습니다. 비키라니까 손 네. 나온다니까. 그래서 막 보면 알겠지만은 그다음에 이게 고정관념을 깨준 사진이에요. 애기들은 귀엽다, 예쁘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준 귀여워. 강력한 사진이에요. 갖고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사진기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따라서 약간 집안의 살림이 좀 아, 바뀌었던 달라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그죠. 그거 뭐 카메라가 있고 예. 되게 좋은 집일 것 같아요. 졸업식 때 카메라가 없어서 남의 집에서 빌려오는 것도 있었지만 사진사들이 따라왔어요 옛날에. 아, 예. 맞아. 사진사 있었어요. 사진사들이 따라와서 졸업 그 꽃도 좋아야. 근데 그렇게 찍고 나면은 그 사진사한테 주소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 그런 사기 당한 적 있어요. 입학식 날, 대학교 입학식 날 사진사들이 사진을 찍어준다고 액자에 막 좋게 해서 준다고 돈을 많이 받아요. 무슨 필리핀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근데 어떻게 $1 오냐면 please. 그냥 봉투에다가 사진만 인화해서 와. 아, 액자 없이. 보내주는 게 어디냐 이렇게 야.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오면 많이 구겨주고 그렇게는 좀 봤잖아요. 근데 액자까지 액자를 받은 안 거야. 준 거다. 네. 아.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거래를 해야 돼 뭐든지. 그러니까. 갖고 이거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외모가 중시되는 이 사회에 굉장히 고난이 보여요. 앞으로 커가면 성장 과정에서 있을 이 어마어마한 이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이 부에 대한 세는 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는데 좀 내가 살아보니까 얼굴세도 좀 걷어야 되겠다. 외모세. 외모세를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값 못하면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 예? 그리고 너무 잘생기거나 예뻐가지고 내 얼굴세 내야 돼. 그 얼굴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그렇죠, 그렇죠. 세금 내야지. 남들보다 유리한 거 부모님 잘 만난 거랑 똑같은 혜택인 그럼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겠네. 받아야 나는 한 3억 받고 시작해야 돼.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러면- 그것이 기본소득. 그렇죠. 그 감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애기 태어나면 가서 얼굴 보고 나서 자, 저기 세금 얼굴 5천만 원 사정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 사정과. 나는 세금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독일에 가면 부인이 신고를 한대요. 남자가 변기에다 서서 오줌 싸면. 그래. 앉아서 오줌 싸야 되는데 왜냐면 치워야 치니까. 되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어. 조준을 잘못하거나 네. 이러면 튀잖아요. 그럼 보통 닦고 안 나오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그런데 독일은 그걸 갖다가 옛날 미녀들의 수다에서 그 독일에 뭐 그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거의 부부인데 그러면 신고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신고하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 남편 서서 싸요? 예. 와. 그러니까 말로 안 통했나 보지. 반드시 앉아서 싸야 된다. 역시 법치국가. 야. 근데 저기 화장실 청소 저는 빨래, 청소, 설거지, 화장실 뭐 분리수거 기타 등등을 다 제가 하거든요. 1등 신랑감이요. 어. 저는 집안 살림을 이야. 그냥 저희가 해요. 제가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자식들한테 그런 걸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자가 많은데 뭐 교육도 뭐 공부를 뭐 여자라고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그러지 약간 좀 않았거든요. 아들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생몸살이 나가지고 아 정말 내가 그 얘기 진짜 하면 한 2시간 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얼굴세 얘기도 예전에 한때 작가 우리 알죠? 솔로세 걷는다고. 그거 난리 나잖아요. 만약에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솔로세예요. 이거 하면 난리 납니다. 왜요? 그 일단 큰일 나. 얼굴세로 기본소득 주고 그거 다시 돌려받는 거지. 솔로세로.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진짜 이거 중간에 칼 안 대고 지금까지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다. 내가 생각했고 내가 예전에 한번 병원 가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쌍꺼풀은 좀 아직까지 좀 힘들어 하더라고. 의사 선생님들도 아직까지 의학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자신 없습니다. 얼굴세 그러면 옥동자는 지금 재계 서열 한 10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쌍꺼풀 안 된대요 눈에. 나는
그때 한 번은 그 공짜로 누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해주는 거가 이제 분위기가 와갖고 가봤거든요. 가서 일단은 이제 뭐 코 좀 높이면 괜찮겠다. 뭐 이마 볼륨감 좀 넣어주고 내가 무턱이니까 턱 살짝 빼주고 그다음 요거까지 다 오케이. 의사 3명이 다 좋아 좋아 좋아. 딱 눈에서 이제 의견이 막 갈리는 거야. 한 의사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는 저 눈 잘못 건들리면 우리 병원 큰일 난다. 이거 방송 나가는 건데 이거 문 닫아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명은 양악 전문가셨는데 그분은 난 모르겠다. 근데 좌파 우파 중도로 이렇게 딱 중도 나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눈을 하려면 제가 그때 안경 쓰고 있었으니까 도수 있는 거 쓰고 있었으니까 일단은 그 코가 그 코를 하려면 라식 수술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안경을 쓰면 안 되니까 코 수술할 때 눌리니까 그러니까 라식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 눈 뭐 이런 걸 한번 하자라고 해서 일단 라식 수술부터 먼저 해야겠다 하고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그냥 그때 여자친구도 있고 뭐 그러니까 크게 뭐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라식을 하니까 안경만 벗고 조금 이제 알 없는 것만 쓰고 다녀도 눈이 전부 다는 커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이 이제 눈을 더 작아 보이게 하거든. 그래서 그냥 그러고서는 안 했죠. 안 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그 사진에 있는 때보다 네. 지금은 눈이 훨씬 큰데. 그러니까 좋아졌어요. 얼굴이 지금. 그러면 점점 미남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성형을 안 하신 거예요? 성형 안 했죠. 그러니까 라식만. 라식 수술만 하고. 그러니까 라식. 마천님 성형설은 뭐예요? 저는 했다 실패한 거. 하셨어요? 또 얘기해야 되나? 야,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지. 창피하지 않아 이제. 네. 우리 작은 아빠가 성형외과예요. 했는데 그래서, 풀렸지. 아주 그냥. 쌍꺼풀 쓰시잖아요. 원래 쌍꺼풀 지금 이거 그린 거야. 그린 거예요? 얘기해줘야 돼? 야, 그릴 수 있는 눈이라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쌍꺼풀은 2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매몰법하고 그래, 저기 절개법. 근데 절개는 티가 많이 나니까 매몰로 하겠다. 근데 그때 매몰법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작은 아빠가 대학병원에 있거든요. 사진까지 비포 애프터 찍어서 애들 수업용으로 쓰면서 나를 했는데 풀렸어요. 실밥 뽑고 나서. 그럼 내 것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되는지 한번 하지 말자 우리. 자, 그래서 일단 외모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 있잖아요. 말 어렸을 때 그 바퀴 4바퀴 달린 말 이게 집집마다 거의 이제 아이 있는 집들은 주로 거의 자전거 타기 전에 타는 거였거든요. 이게. 맞아.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보니까는 그 뭐 자동차를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타더라고요. 그렇죠. 운전하는 거, 손잡이 조종도. 벤츠, BMW, 포르쉐. 마세라티 막 이런. 그런 거 타고 다니고. 그럼 이상하게 이거 장난감 자동차는 국산이 없어요. 다 국내 브랜드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 너무 희한하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국산차 이용하는 거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그게 와요. 동네에 놀이기구 애들이 별로 없을 때 동네 이제 맞아. 차 뒤에 이렇게 리어커에서 그 말 타는 거 하고 말 타는 거 방방 360도 예, 회전하는 것도 자이언트야,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거 공짜로 태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돈 받고 태워주는 50원. 거. 예. 돈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이제 딱 봐요.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애가 탄단 말이야. 타.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걔한테 야 느낌이 어때? 돈이 없는 애들이 걔가 달라. 이거 뭐 달라. 아래에서 말 타는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 막 무슨 아니 그러지 않아요? 30분 탈 수 있는데 저 25분 탔어요. 그래서 태그 딱 한 다음에 5분 태워주고 뭐 이런. 우리는 태그가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요? 자본주의에 좀 많이 찌든 아저씨여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바꾸고가 안 되고 그냥 걔가 타고 나면 이제 걔한테 이제 얘기 듣고 저런 느낌이구나. 동요 틀어주고 너무 이렇게 신나 보이잖아요. 그게. 하여튼 어렸을 때 요 생각이 나면서 근데 내가 예전에 요 사진을 한번 예전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뭐라고 올렸냐면 그 이제 정유라 말 사건 있었을 때 내가 올리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제 이거를 인스타나 페이북에 올리잖아요. 뭐 승마 어린이 승마 뭐 이렇게 올리니까 진짜 승마 하시는 분이 글을 남기더라고 나한테. 친구 신청하고 하면서 진짜 승마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놀라는 거지 사진 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 올렸던 게 나도 어렸을 때부터 마장 마술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삼성에서 말을 안 사줘서 그 꿈을 포기했다 하면서 이 사진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그 좀 이슈가 됐던 사진 한 장인데 요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요거는 제가 이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제 보내주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 마차님이 멋지십니다. 게시판이라던가 어떤 올려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아마 거기다가 그리고 제 계좌번호를 올리세요. 후원이 많이 들어올 거야. 이 사진만 올리면 후원이 10,000원 보낼 분들도 50,000원 보낼 수가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같은 칼날에도 네. 약간 그 뭐라고 할까 그 총천연생 그냥 그 느낌이면서 흑백 느낌 같은. 맞아. 맞아. 예. 흑백과 칼라의 그 중간 느낌 그렇죠. 딱 있는 예. 딱 그- 살색만 딱 보이는. 그 사진 요거 한번 보시면 아마 네. 지치고 힘들 때 용기가 많이 나실 겁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 사진 한 장 이제 제 턴이죠. 네. 예, 제 차례인데 오사춘기님. 예, 우사춘기입니다. 예, 음. 나이트포그. 아까 제가 개그를 한다고 나이트포그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셨어요. 제가 무슨 뜻인지 월요일의 몰라가지고. 남자, 밤한개 아. 월요일의 남자, 나이트포그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모를 땐 조용히 있어요, 제가. 왜냐면 뭐 생각하기가 싫어.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뭐 넌센스 퀴즈라던가 두 번 생각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이제는. 한번 개그를 한번 주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우리가 월요일의 남자와 밤한개를 어떻게 연결해요? 그러니까 저도 연결이 안 그냥 돼요. 한번 웃기려고 했는데 이게 개그가 안 통하는 거. 코드가 안 맞는 걸로. 정말 마치 잘못했습니다. 그 예. 마차님 얘기할 때 그분이 이제 외계인 분장하고 와가지고 뭐 이런 의도로 그만해, 갖고 왔는데 그만해. 오해받듯이 잘못했다고 나이트 지금. 포드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잘못했다고 근데 사퇴할게 내가. 그게 재밌는 거야. 제정신이야. 아니 이렇게 나는 돼. 저기 뭐냐 그날 저기 뭐 데모하는 거 보고 막 뭐지 파도 타기 쫙 하고 아. 하는데 그걸 보고 딱 두 개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그 자한당에서 이제 그 아바의 노래 있잖아요. 뭐 No More Aces to Play 해서 더 이상의 플레이할 에이스가 없다. 그런 느낌이고 막 이렇게 데모라고 해도 되나 그런 집회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뭐지 아이언맨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원에서 막 공격을 당해. 아이언맨이 하늘로 탁 떠서 하는 얘기야. My turn. 말 그대로 이제는 my turn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두 개의 그 말 그대로 그 영어 문구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민하고 유학 컨설팅을 좀 오래 했어요. 20년 이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에 이 저기 주제를 딱 받고 사진 한 장 제가 되게 좀 한 7년 정도 전이죠. 받았던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황당한 사진이에요. 엄마가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보냈는데 엄마가 사진을 딱 보내줬어요. 애 개미하고 개미 학생 유학을 조기 유학을 보냈죠. 그 엄마가 실장님 이거 좀 보시라고 개미하고 귀뚜라미인가 메뚜기인가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이 일이 너무 하기 싫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극에 달했던 그런 사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은 제가 어떻게 하다 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되냐면 저도 처음에 유학생이었죠. 유학생인데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정신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심지어는 그 비행기를 타는데 담배도 피게 했어요. 네. 예, 심지어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럴 시대였죠. 그때는 비행기에서 본드도 부를 수 있었잖아요. 확 50번드. 둘 다가 어디 뭐 날개 떨어지면 거기서 갖다 붙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맞아요. 비행기 그런 탈 때 시기였어요. 양복 입고 타야 돼요. 빵꾸 나면은 막 떼우고 막 그래. 또 신발 벗고 타고 막 옛날엔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애들이 막 너 비행기 타봤어, 막 이런 심지어는 그랬을 때도 있었었는데 예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면 남자들은 한 뭐 그 김포공항 세대니까 뭐 3시간 일찍 가서 병역 신고를 해야 돼요. 공항에서 반드시 병역 신고를 필요하고 그리고 외국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먼저 이제 그렇게 이제 들리고 갔었는데 현지에 가서는 이제 영어도 안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알바를 할 때 전부 다 뭐 접시를 닦는다든가 아니면 뭐 청소를 한다든가 제가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경기장 청소. 경기장이요? 35,000개 시트 있잖아요. 그거를 등박 그걸 다 이제 닦는 거예요. 아침에 그 전날 이제 시합 야구장, 농구장 그렇죠. 그런데 예. 진짜 죽습니다, 진짜. 와. 막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는 동안 이렇게
팔을 돌리고 있죠. 예, 진짜 이게 깨끗하게 못 닦여 흉 이렇게 닦아야 돼 진짜. 나 그거 안 닦는 줄 알았는데. 닦아줍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매번 앉았다 가면 닦아지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장을 갔을 때 안 닦는 줄 알았는데 네. 외국 가서 그걸 처음 닦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짬밥이 좀 쌓이면 영어가 좀 되고 지리도 알고 막 그러다가 제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피스웍이라는 걸 처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수영 강사를 한다든가 스키 강사를 한다든가 기술적인 예, 거였는데. 헬스 트레이너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어디 가서 뭐 청소를 한다든가 뭐 목욕탕에서 일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갖고 그런 알바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오피스웍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이민 정착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민을 가면 이민 가방 들고 이제 가족들하고 쭉 온단 말입니다. 하면 그분들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집도 구해주고. 예. 그 나라에서 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개인이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설기관이. 예, 뭐 야수님이 뭐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뭐 버지니아로 왔다. 그럼 버지니아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잘 오셨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다 뭐 유료예요. 유료인데 그거 해가지고 이제 임시 숙소도 마련해드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다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도 막 소개해주고. 그렇죠. 뭐 예. 교회는 여기 다니세요. 뭐 하지 이런 거 말아야 될 얘기하고. 것도 절대 뭐 애들 뭐 꽃을 만진다든가 뭐 볼을 만진다든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예,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을 예, 알려주는구나. 그렇죠. 예. 가서 애들 괜히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괜히 뭐 저기 점심시간에 김밥 사주지 마세요. 김밥 사주면 애들 왜요? 안 먹어요. 김밥 먹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김밥이 굉장히 냄새가 나나 봐요. 근데 이상하게 막기 있잖아요. 예. 그 우리가 보기엔 되게 맛없는 거 밥만 썩 싸줘갖고 그 안에 뭐 연어 하나 주는 거 그건 또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오징어 땅콩 이런 거 까지 마세요. 왜요? 냄새가 심하니까. 예, 그걸 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들이 안 먹어요. 그다음에 맛동산, 짱구 이런 걸 안 먹어요. 서양 애들이 안 먹는다는 예, 서양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면 또 놀림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야, 쟤네는 우리가 못 먹는 거 먹네 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하지 마세요. 특히나 라면 이런 거 먹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학교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학군도 설명해주고 학군은 여기가 좋습니다. 아파트는 뭐가 좋고 뭐 집은 이러면서 정착을 해준단 말이에요. 되게 필요한 서비스네요. 네, 그러니까 정착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유료로 그러면서 그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학교를 하나 보내주게 됐죠. 네. 거의 이제 이민의 대부분이 이제 교육으로 내 애 교육 잘 시키겠다고 이민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처음엔 얼마나 떨려요. 학교 가갖고 애를 학교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서류에다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취미가 뭐냐, 아이 특기가 뭐냐 물어보면 막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갔다 1명, 2명, 3명 보내다 보니까 이제 뻔한 것만 물어보고 뻔한 것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전화를 해요. 교장 바꿔달라. 그 학교 한국 학생 봤냐? 유학생 봤냐? 이민자만 봤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토플의 뭐 점수가 어떠냐? 뭐 그레이드는 어떻게 봤냐 하면서 제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주면서 이 짬밥이 이렇게 쌓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이제 네.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이렇게 보내는 거구나.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얘네들 급식을 이렇게 먹는구나. 그러면서 하나, 둘, 셋씩 쌓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학 대상국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뭐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뭐 어디 뭐 싱가포르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이 정도만 갔었어요. 뭐 영국 정도. 영국은 이상하게 많은 인구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중국이 옛날 중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공. 네, 뭐 얘기하면 뭐 옛날에 뭐 올림픽 같은 거 하면 뭐 중공 이렇게 해갖고 뭐 중화인민공화국. 그렇죠. 그렇게 돼갖고 요즘에는 중국 그래서 차이나 이렇게 딱 되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중국의 유학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미국이 유학 대상국의 70%였어요. 거의 68%. 그다음부터는 캐나다가 20%, 호주가 뭐 6%, 뭐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기 유학을 갈 때 보통 아이가 유학을 가면 부모가 따라가잖아요. 그래야 된다면 엄마가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기러기 아빠 뭐 이런 얘기도 생긴 그래서 거잖아요. 아빠는 해서 돈 벌고 엄마가 따라가는데 다른 나라는 그걸 가디언 비자라고 해요.
보호자 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차님이 딸이야. 그래서 학생 비자를 받고 이제 가야 되죠. 유학을 할 주체니까. 네. 아빠가 따라가. 그럼 나는 보호자 비자를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가디언 비자라고 부르고 얘는 학생 비자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 나라마다 이제 비자를 부르는 말이 다 틀려요. 숫자로 부르는 나라 호주, 그다음에 알파벳으로 부르는 나라 뭐 예를 들어 B1, B2, F1, F2, 뭐 J 비자, L 비자, Q 비자, 뭐 S 비자 여러 가지 이제 비자가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당연시 받아들여요. 그래서 캐나다 가면 아이가 가면 엄마가 쫓아가고 호주도 아이가 가면 또 엄마가 안 오면 못 오게 해요. 중학교 1학년까지. 생년월일에 따라서 틀린데 미국은 가디언 비자 제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따라? 애만 보내라 이거예요. 뭐 우리 교육을 못 믿어? 오지 마. 애만 보내. 아니 거기 보호자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초등학생들인데. 없어요. 그럼 보내지 마. 싫으면 보내지 마. 그러면 미국에서 보호자를 지정을 하죠. 말 그대로 내가 가갖고 뭐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럼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아들 같이 외국의 마이너들이 유학을 가면 부모가 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가친척, 사돈의 팔촌, 홈스테이, 근데 보딩 스쿨 같은 경우는 교장이 해주죠. 교장이 보호자예요.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부모가 유학을 가면 자녀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 조국 장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J 비자라고, 근데 J 비자가 그 말 그대로 문화교류 비자인데 그 중에 이제 비지팅 스칼라라는 게 있고 리서치 스칼라라는 게 있어요. 근데 비지팅 방문 스칼라 연구원, 방문 연구원 자격인데 조국 장관은 리서치 스칼라라고 한 거예요. 진짜 연구 제대로 하려고. 이게 진짜예요. 비지팅 스칼라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그럴 뭐 될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 안식년 받아갖고 쉬러 가는 거예요. 훌렁훌렁. 네, 6개월 1년. 그래서 애들 데려가갖고 자기는 연구도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가갖고 도서관 가서 이제 이메일이나 체크하고 애들 학교 공짜로 다 보내면서 이게 보통 비지팅 스칼라. 그러면 어떤 비자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대충 그렇죠. 감을 잡으실 수 그래서 있는 거네요. 리서치 스칼라로 딱 받으면 진짜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정말 저 사람이 대단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이제 이거 방송에 해도 되나? 태권도 학과 교수님. 네. 영어를 못 하세요. 네. 거기 가서 리서치를 한다 이거예요. 안 돼. 인터뷰를 통과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리서치로 많이... 와도 안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만 되지. 아예 비자를 통과를 못 하거나. 그냥 뭐 격파수를 보여주고 뭐 별로 다르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격파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는 했는데 외국에서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격파할 때. 예, 그래서 영어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자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일로 왔구나, 절로 왔구나, 여러 가지 그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변해로 네.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네. 그 비자를 뭘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순수하지는 않은 말도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자기가 변명을 하려면 차라리 무릎 꿇고 나 군대 가기 싫었어.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벌을 달게 받을게. 지금이라도 깜빡이 갈게.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가족의 사정 때문에 무슨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받아야 되고 그냥 한국 가고 싶어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영주권이 뭐예요? 영주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무슨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증이라고 해서 영주권이라고 줘요. 근데 영주권이 상장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로 PR 비자라고 그래요. Permanent Resident Visa. 여권에 스티커 하나 찍으면 그게 영주권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시민권은 뭐냐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뭐 줘요? 태어날 때 뭐 줬어요?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SSN이라고 소셜 세큐리티 넘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회보장 번호 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게 영주권자한테도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고 현지에서 5년 정도 있다가 시민권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두 개밖에 안 생겨요. 투표권. 참정하고 군발이, 참정하고 공무원. 그거밖에 못 되는 거예요. 나 공무원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그래서 내가 나경원이 혹시나 영주권자면 그게 더 얍삽한 거예요. 모든 시민권자의 혜택을 딱 누릴 수 있으면서 한국 것도 누려. 영주권은. 예, 보세요. 영주권자네. 양다리 거치기 좋다는 거죠, 영주권이. 아니, 대한민국 여권에 딱 찍혀 있으니까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니까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한국에서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한국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병원을 먼저. 병원, 치과 가는 거. 미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미국에 월마트에 가면 뭐 파는 줄 아세요?
몰라요. 이빨 잘라진 거 있잖아요. 그 붙이는 것도 팔아요. 이빨 부러지면 지가 본드가 해갖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꼬매는 거 키트도 있더라고요. 예, 오바마 케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가 다리 붙이는 키트도 있어요. 네. 부러졌는데 자기가 붙여. 오바마 케어가 비싸서. 뭐야? 자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 의료보험 제도를 확대를 시키겠다 네. 이거잖아요. 맞아요, 돈이 맞아요. 많이 들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할머니가 강원도에서 할머니가 감자를 막 해. 허리가 막 너무 아파요. 허리가 아파 죽겠네. 내일 병원에 가야지. 해갖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예약도 없이 들어가. 서울대학교 교수를 만나.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돼 있잖아요. 세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예. 끝장을 보는 거잖아. 미국 같은 정말 경우는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걔네는 예. 너 의료보험 어디서 해주냐? 이게 사실 빈부를 나타낸다면서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수술을 딱 하고 의사가 물론 뭐 그거 극단적인 경우죠. 보험에서 전화해요.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검사를 해야 되냐? 검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그 체크를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에요. 예. 옛날 물론 시코라는 영화에 자세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물론 의료보험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감히 네. 뭐 그렇게 뭐 판단을 하기는 좀 그런데 네. 뭐냐면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은 이제 가디언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차인표 회장님 뭐 신해라.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학생 비자를 받으면 애를 달고 갈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애들은 이제 공립학교를 이제 무료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둘이 갈 수 예.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가디언 비자가 아니라 학생 비자 및 디펜던트 비자라고 얘기를 해요. F2, F1 이런 식으로 기호로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현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학생이 남의 집에 있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있다 보니까 학생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 애들은 그렇게 라면을 좋아해요. 라면을.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에서 룰이 있어요. 야, 먹지 마라. 대신에 먹을 때는 반드시 식탁에서 먹어라.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라면을 들고 꼭 방으로 가. 방으로 그게 이상하게 컴퓨터 맛있거든. 하면서 다 먹다가 하필이면 그렇게 국물을 완샷으로 마시면 괜찮은데 그걸 반만 남겨놔. 얘가 뭐 담배를 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남겨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데 그걸 툭 쳐. 카펫에다가 그냥 한 바가지를 갖다 라면을 쏟는 거예요. 미치죠. 그럼 엄마 뭐라고 하겠어. 그게 라면은 문을 열면 얘는 학교 갔지. 냄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청소를 하는데 그건 2번, 3번씩 드라이 클리닝 해줘야 돼. 뭐라고 비싸. 하죠. 예.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면 얘는 이제 이 집에 있기 싫은 거야. 그러면 집에서 보통 아파트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그러잖아요. 보일러 올리잖아요. 그리고 반바지하고 반팔만 입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추워요. 거기는 항상 옷 많이 입고 열나 추워요. 진짜 수면 양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 너무 추워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파카도 입고 자고 막 그래요. 그럴 거면 예. 밖에서 자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추우면 옷을 껴입고 우리나라는 추우면 옷을 벗고 보일러를 올리잖아요. 맞아요. 이 차이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집에 어떻게 되냐면 잔디밭이 있고 수영장이 있잖아요. 잔디밭이 있으면 나무도 있죠. 네. 그래서 보통 거기에 이제 닭도 키우는 집도 많아요. 아침에 한 4-5마리 키워서 아침마다 계란. 계란을 닭을? 갖고 오렌지 같은 거 따서 먹고 맞아. 정말 그렇게 많이 해요 집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싫으니까 옮기고 싶은데 별다른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건수가. 명목. 네. 명분이 없다. 명분. 이 사람 근데 명분이. 나무하고 잔디밭이 있는 집에 개미가 왜 없습니까? 개미 있죠. 콜 사진을 찍어서 이 집에서 못 자겠다. 개미가 있어서.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피부병에 걸렸다. 이제 그걸 보는데 제가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옮기고 싶다고 얘기해라. 근데 이분은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홈스테이 집에서 나가라. 환불은 못 해준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렇지. 그 집에서도. 예. 상처를 받는 거죠. 예. 완전히 무슨 애한테 그런 소리도 못하냐. 라면을 먹고 팍 엎었는데 물론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돼서 저한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을 괴롭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그런 사진이 근데 그렇게 시작한 있었습니다. 일이 20년이 맞습니다. 근데 올해로 또 이제는 22년. 또 적응이 되셔서 또 그 요령이 생겼을 거 지금 아니에요. 이제 프리랜서로 라면은 나가서 먹어. 아니면 뭐 따로 얘기해 예, 주든가. 그때 주는 교훈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한마디를 제가 더 네네. 붙이자면 제가 마차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자꾸 우리나라에서 조기 유학은 불법이다 하잖아요. 불법이면 퍼니시먼트가 있어야 돼요. 처벌. 자, 음주운전했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이민을 신청하거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유학 신청할 때 신원조회를 넣어야 돼요. 신원조회, 신체 검사하고 신원조회를 넣는단 말이에요. 혹시 뭐 예를 들어 전염병이 있지 않을까? 신원조회 넣었는데 어떤 학생은 살인이 나온 거예요. 살인.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봤더니 말 그대로 걔는 이제 교통사고를 냈는데 정말 자기가 후진을 하다가 어린애를 친 거예요. 꼬맹이를.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살인으로 나와요. 살인. 근데 얘가 그 다음부터는 운전대를 평생 한 번도 못 잡았대요. 자기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음주운전하면 뭐 의정부 뭐 어디서 어디 방향으로 알코올 농도 뭐 몇으로 해서 운전하여 뭐 벌금 80만 원에서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기유학을 가면 불법이래요. 뭐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주변에 애 조기유학 보내시는 분 많이 있죠. 네. 그분들 벌금 무는 거 봤어요. 감옥 가는 거 봤어요. 자랑만 했다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대놓고 TV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유학 가서 나 기록이 아빠입니다. 네. 대놓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다 불법이잖아요. 네. 왜 불법이라고 하냐고. 불법이면 어떤 제재를 가하든가 아니면 뭐 벌금을 물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나경원 씨도 그러잖아요. 그거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자기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불법인지도 몰랐네 조기 유학이. 불법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러다 보니까 학력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기 유학을 6개월만 갑니까? 5학년 때 갔어. 한 3년 있다 왔어요. 얘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뭐 학력 인정 안 되니까 5학년에도 넣어. 중학교 3학년짜리 5학년 교실에다 두면 그 학교가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행정상 법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관습법으로는 5학년을 6학년 중학교 3학년짜리를 5학년 교실에 못 넣으니까 제 나이 또래 보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거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외국 유학 가서 외국 대학교 가면 상관없는데 그럼 얘네들이 한국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명문대를 갈 수 있게끔 좋은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로 막아버리면 돼요. 사실은. 그게 오래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면은 보내서 어드밴티지가 없는데 뭐. 그게 오래 생겼어요. 올해 또 열린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는 저희한테 고려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유학생 있으면 좀 보내달래요. 국제 무슨 학과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유학생 애들을 막 그러니까 영어를 좀만 잘하면 막 받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SES 뭐 유진인가 누가 뭐 경희대학교에 막 시험도 없이 막 들어간 거예요. 교포란 이유로. 유진 우리 학교 영어영문학과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쭉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오래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유학생 특별 전형이 아니라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반 전형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혜택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팍 터지잖아요. 네. 외국은요 학교가 3만 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에 무슨 뭐 글렌데일에 어떤 A라는 학교를 다녔어요. 학점 되게 잘 줘요. 네. 공부를 잘 못하는 애가 현재 가면 거의 A+로 깔아요. 그러니까 A+를 까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쉬워요. 한국에서 공부 어느 정도 6등급, 7등급 하는 애라면 A+를 까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신을 갖고 또 미국에서 미식축구 열심히 하죠. 봉사활동하는데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그 생활기록부 말고 왜 그 폼이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다 나오는 거 말고 생활기록부가 없다면 왜냐면 검정고시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외에 그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 적으면 돼요. 그러면 유학 갔다 온 애들은 훨씬 더 대학을 들어가게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생각한 거예요. 점점 이렇게 유학 가서 한국에 왔을 때 어드밴티지가 또 있는 거고 외국 공부 잘해서 외국에 있는 또 좋은 대학교로 가면 더 좋은 거고 만에 못한다 한국 들어와야 된다 근데 들어올 때 또 입시제도에 혜택이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갖고 자꾸 이제 그 기득권이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드밴티지를 막아버리면은 사실은 조기 유학 보낼 이유가 없어요. 정말 가래들만 가는 거지. 제가 나경원 아들보다 나경원이 얄미운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뭐 그런 투라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아이빌리그는 공부만 잘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신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게 옛날에 간단했잖아요. 학력고사 몇 점, 시찰학장 몇 점, 끝. 뭐 몇 등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대학을 가는 게 12,000가지래잖아요. 이게 미국식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A라는 엄마는 세탁소야. 음. 아빠랑 엄마는 세탁소에. 바빠 죽겠어 맨날. 근데 얘는 공부는 잘해. 옛날에 이러면 서울대학교 갔어요. 맞아. 옛날에 갔어.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뭐 자원봉사를 하래. 뭐가 뭔지도 몰라요. 내신이 어떻게 생겨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뭐 할 때도 아빠가 교수거나 의사잖아요. 아빠 친구들이 검사, 변호사, 의사, 뭐 방송국 PD 이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집안마다 다 달라. 이게 제가 비슷해.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요. 그걸 아예 인정을 해요. 잔뜩 깔고 들어갔다 인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공부를 잘해. 공부 잘하는 건 똑같아.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SAT 1을 봐요. 오케이 2가 좋아. SAT 2를 가져와. AP 가져와. 그다음에 그럼 봉사활동한 거 가져와. 그때부터 집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이명박이 우리나라에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나경원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누가 봐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좋아요. 그렇게 놔둬도 돼. 근데 걔를 뭐하러 엄마가 속된 말로 소스 하나 더 얹어주고 뭐 하나 더 해주겠다고 거기다 불러와서 이 속된 말로 이렇게 기름을 끼얹은 거죠. 혹시나 그 실력만 갖고도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고까지는 이해는 돼요. 그 당시에 엄마들은 그러겠지. 뭐 아빠들도 그러고. 4명. 그 당시에? 예. 실력은 4명. 있는 친구는 많네요. 그거는. 실력은 있는데 거기다가 엄마가 그걸 부은 거죠. 한마디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진 한 장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뭐 사진 한 장, 뭐 다양한 이야기도 많았는데, 일단은 오늘 사진 한 장 주제랑 좀 제일 와닿았던 거는 확실히 좀 야수님이 얘기했던 게 좀 기억이 오래 남네요. 감동이 있어서 그런가? 아직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흑백, 네, 흑백 고맙습니다. 사진 얘기했던 게 좀 흑백 기억이 오래 사진과, 남는데. 예. 김태호 PD 기획력 인정.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게 사진 한 장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서 좀 요런 거는 하면 괜찮겠다 하는 것들, 뭐 가족끼리 1년에 한 번씩 가족 사진을 계속 매년 찍는다. 요것도 참 괜찮았던 것 같고, 또 옆에 가족들 영상 찍는 거라던가, 뭐 아니면 강아지를 찍는다던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새날에 나온다면 나는 사진 한 장, 요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또 있을지도 궁금한데,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 사진 좀 올리시고, 나는 이 사진에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라고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네버엔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